잘하는 교실이 아니라 잘 들어주기를 하는 교실이 바로 배움의 공동체에서 찾는 교실이고, 그러한 교실이 배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교실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듣기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 이 수업이 말이죠, 정착이 되면은 애들이 관계가 참 좋아져요. 이 아이들이 발표할 때 다른 아이들이 잘 듣고, 또 이 아들이 발표할 때 또 다른 아이들이 잘 듣고 하면은, 이거 가만히 아이들 관계를 분석해보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죠?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한 시간 안에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나누고 배우는.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을 분석해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아이들 간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아이들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정착된 학교는 생활지도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니까. 네. 생활지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정착만 된다고 한다면은 생활지도 문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100번 선생님들이 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남을 배려하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몸소 실천을 하잖아요. 1시간 내내, 하루 종일 내내, 1년 내내.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활지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협동적, 이거 한 가지는 좀 아셔야 한다. 여기 협동적 배움에서 협동적 배움이 두 단어로 이렇게 이어져요. 선생님들 그 밑에 유인물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시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공유 단계예요. 공유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점프 단계가 점프 단계예요. 이 점프 단계는 여기 아까 비고적 근접 발달 영역으로 표현한다면 2단계예요. 2단계. 이게 점프 단계예요. 선생님들이 점프 과제를 만드는 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배움의 공동체는 이거예요. 이 점프 과제에 도전하는 가운데서 기초가 다져진다고 봐요.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 저하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밑에부터 계속 기초만 다지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기초만 다지다 끝나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력 학력 부지나 구애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또마라 보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가들이 도전과제를 더 좋아한대요. 왜? 실패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기초가 다져진다고 봐요. 유인물이 저희 혹시 어디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초로 다지려고 하지 말고 응용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정주영 씨가 이런 얘기 있어요. 혹시 알겠지만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부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냐면 학자들하고 기술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우리는 그런 배를 만들 기술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인마 해보지도 않고 못 온다고 그래요?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주영 씨하고 생각하고 기술자들의 생각이 어떤 차이냐면은 정주영 씨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전관제를 만들어 놓고 조선소라는 도전관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도전하는 가면서 기술을 쌓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자는 것이죠. 저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생각이 만드는 건데 제 생각이 하루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쌓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를 만든다는 생각이었고 거시기에 기술자들은 기술이나 실력을 다 갖춘 다음에 배를 만들자는 생각이 그 차이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도전과제에 자꾸 도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에 고리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게 분수라고 했을 때 분수를 배우다가 더하기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더하기도 배우고 곱하기 필요성을 느끼면서 곱하기도 배우고 해가다가 뒤에 가서는 거시기도 이 도전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에 한참 빠졌을 때 말이죠.
이랬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아주 막 복잡해가면 이거 처음에 볼 때 이거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도전하면 이것을 이만큼 알게 되고, 어느 날 또 도전하다 보면 이만큼 알게 되고, 또 어느 날 도전하게 가다 보면 결국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지고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점프가 지금 두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표현적 배움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리 단계예요. 정리 단계. 그때 좌석 배지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요. 디귿자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둠에서 종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종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자로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귿자로 앉혀가지고 전체 활동을 하는데 이 전체 활동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알고 보면 협동적 배움하고 똑같아요. 단 여기서는 4명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하는 거지. 그 차이예요. 그때 여기서 전체 활동을 할 때 대부분이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답을 얘기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질문만 던져요.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꼭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발표를 했으면은 그 다음 아이는 이 아이의 생각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네? 이걸 그 선생님들 유인물에 보면 다이어로그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 아이는 발표할 때 또 이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사고가 심화되고 확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 질문을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이들 발표시키면은 애들 지루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심화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이어로그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는 한번 해봤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도 한 아이가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발표한 다음에 이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 아이가 발표를 시키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표현적 다이아로그적인 표현도 되고 또 이 아이가 이 얘기할 때 다른 아이들이 잘 듣더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요약을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정리하고 교사가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일본에 갔다 온 우리 장학생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 간 게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대요. 그것이 맞아요. 그냥 아이들 언어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유도하는 게. 그렇지 않고 교사가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에서 모든 활동이 안 이루어져 버려요. 서로 듣는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비고치기가 이런 얘기를 했으며 아이들이 풀었으면은 아이들 언어로 확인시키고 교류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 얘기가 수업의 흐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수업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수업 이렇게 절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뭐는 얘기를 했어요. 철학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돼요. 여기에 디귿자를 안 치든 뭐 4명을 시키든 3명 시키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수업 철학이 잘 실현되더라 그 얘기예요.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점프까지 하나 놓고 1시간 내내 수업을 해요. 그런 선생님도 많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흐름만 얘기했을 뿐이지 수업은 절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뒷부분만 간단히 얘기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막 관계까지 얘기해가지고 쭉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뭐 시간 4시간도 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저는 그냥 수업만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원래가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까 저 지도안을 한번 보죠. 지도안 제일 뒷부분에 지도안이 있어요. 그게 배움의 공동체 지도안입니다. 아마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